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간밤 영국 중앙은행이 급한 불을 끄면서 글로벌 시장에 숨통이 좀 트이려나 하는 기대가 우리 시장에도 내내 맴돌았는데요. 아쉽게도 장 막판 들어서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결국 내주면서 2170선에 종가 형성했고 코스닥도 변동성 정말 컸습니다. 저가와 고가의 갭이 24포인트가량 차이가 날 만큼 장중 3% 넘게 또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675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시장에서 극심한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빨간불을 믿어도 될까? 과연 연속성을 이어갈까 하는 그런 의심 많이들 드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시선조차도 지금이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매수에 가담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다면 아직 멀었다. 추가 충격이 더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만 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과 속도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우파 두 분 중에 이지은 전문가님은 오늘 이슈와 또 차트 분석을 탁월하게 해주실 거고요. 지금 자리에 대한 냉철한 기술적 분석 톡톡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이 기본적 분석까지 탄탄하게 더해주시면서 두 분의 시너지를 장중에 여러분이 전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QR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까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중 노란톡방에서 소통도 하시고 오늘 방송도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시면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달도 안 돼서 수익 내주신 단기 공략주인데요. 30%대 수익 내주신 랩지노미스와 또 신화인터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공략주에서는 이길 수익으로 18.76% 챙겨주신 G2파워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는 당일 수익으로 15%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2거래일 만에 코리아FT는 11% 이상 챙겨가는 모습 탄력도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시장 힘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오늘 방송 중에 드릴 필살기 종목에 더더욱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가님이 필살기 섹터 안에서 꼭 잡아야 될 종목들을 또 엄선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포트에 꼭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고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요.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또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1부에서는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섹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로봇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로봇 섹터 안에서도 주목되는 키워드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에 또 투자 포인트를 둬야 할지 종목별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들 한번 콕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불차트가 증명하는 2차 전지 장대주는 과연 뭘지, 어떤 모멘텀으로 또 어떤 거센 수익 바람을 몰고 올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든든한 한 주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주식오락관 1부도 함께 해주시죠.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수익 응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창대했으나 끝은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좀 지치셨을 것 같으신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활력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섹터,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장 막판까지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덜 불안하시라고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오늘 50분 동안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에도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섹터, 또 좋은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진유정 전문가님과의 기본적 분석까지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큰 흐름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정도면 시장이 네.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그랬죠. 들어서 막 버티자 어떻게든 버티자 이랬는데 네. 오늘은 또 빨간불 보여주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미약한 결과를 네.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오히려 좀 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 고문처럼. 네, 그렇죠. 네. 우리를 정말 고문에 빠뜨리는 그런 시장인데 자,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또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분히 오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어제 시장이 빠진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 미국의 가장 시총이 큰 1위 기업인 애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킹달러의 아이폰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지금 치솟는 물가랑 경기 침체가 곧 이러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공포스럽게 몰고 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생산 계획 철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밑돌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폰, 애플 정말 실적 좋았던 이런 실적주들도 흔들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미증시 좀 빠질 거라고 어제 미증시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방어는 잘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증시가 좀 올라왔던 이유,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를 살짝 기대감에 좀 차게 했던 이유였죠.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진행을 해줬는데요. 지금 파운드화에 대한 쇼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해주겠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양적 긴축에 대한 일정을 10월 31일로 미루겠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너무 쇼크가 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는데 사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부양책을 내놓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시장 개입을 30조 원 되는 규모 정도로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공매도 조치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조치를 취함에 또 같이 동참을 했는데 한은과 정부에서 5조 규모의 국채금리 안전 조치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증안펀드는 코로나 때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가동을 하려고 했다가 시장이 막대한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안 했었어요. 그때 한다 하고 안 했는데 그때랑 지금 좀 다른 건 그때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이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좋게 끌어올려줬던 그런 영국의 굉장히 깊은 개입에 좋은 부분이 있었고 우리도 좀 기대를 했는데 막상 안 좋은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너무 무리한 거다. 오히려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거는 단발성인 호재이지 이게 결국 추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세계은행 총재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침체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이제는 둔화될 거다. 여러 나라들의 저성장 그리고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런 영국의 노력이 조금 무색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오늘 막판에 힘을 못 쓰고 쭉 밀린 거였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악순환의 고리가 좀 깊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정부와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은 심리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심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그럼 현재 투심의 위치는 어디에 와 있냐? 그리고 매수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는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투심은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 증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변동성이 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신용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매물로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용 물량은 분명히 털고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신용 물량을 소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쏟아지는 매물들이 시장을 또 하방 압력을 가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신용 반대 매매 굉장히 무서운데 그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요.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그럼 시장은 당분간은 또 빠지겠네? 또 피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런 매물들이 쏟아지고 거기다 그거에 인해서 불안한 심리,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매수 주체는 누구고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선전을 해줬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추세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찍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깜짝 반등들,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달, 7월달이 그러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그때 특징을 한번 되살펴 보면은 4, 5주 동안 연속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단기적 추세지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외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가담이 포인트였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4, 5주 동안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이야기고요. 자, 그럼 과연 바닥을 찍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 찐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속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찐바닥을 논하기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용 물량이 소화되는지 봐야 되고 각국 정부의 개입이 단발성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찐바닥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에는 혼자서 단기적 반등 구간을 캐치하는 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단기적 반등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신호도 드리고 또 그에 맞는 종목과 섹터를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변동성 있는 시장
나 도저히 해답을 찾기 어렵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해답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부드럽게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게 저희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시장이 악순환의 고리에 물려 있다. 그리고 또 반대 매매를 포함해서 현재 투심도 골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도 반등장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반등장, 오늘 같은 반등장이 만약에 온다면 네. 탈출 기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반등장은 사실 탈출 기회로 보긴 어렵고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좀 밀렸다가 반짝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숨만 돌리는. 그쵸. 이런 어. 날은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오. 근데 이제 아마 혼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전에 시장이 반짝 반등을 하니까 매수하고 이제 타이밍이 왔다, 바닥인가 하고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발등에 이제 도끼가 찍혀서 이제 오후에 내가 왜 이랬지, 이제 막 가슴을 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진짜 반등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던 그때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하루 반등이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경기 침체나 이런 게. 그래서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좀 가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그 추세가 계속 되지만 반등장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반등장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제대로 체크를 해본 후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첨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든든한 전략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이 때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신호 정확하게 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흐름으로 또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틀을 봤으니 지금부터는 이슈와 또 관련 특징주로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주목하면 될까요? 네, 앵커님은 혹시 바이오주 좋아하세요? 저는 무섭죠. 무서운 네, 주라고 그쵸.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인식이 바이오주는 좀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인식이 많았고 진짜 실제로 그 바이오주 관련해서 차트를 돌려보면 이 무너진 투심만큼 굉장히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투심을 조금이나마 좀 불사를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치매약 개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40% 정도 미증시에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치매약 레카네맙이 임상 3상의 결과가 증상을 악화를 하는데 오히려 억제하는 이런 효능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들, 그중에 치매 치료 관련주들이 좀 센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치매 치료제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살아나나라는 이런 일시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장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도 치매 관련주인데 오늘 바닥권에서 역시나 반등세가 나와줬고요. 또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주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300%, 500%, 600%는 우습게 챙겨갈 수 있는 게 바이오주기도 한데 또 반대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지기도 하는 게 바이오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처럼 의심도 하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닥권에서 그래도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리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지금 현재 재료로 인해서 반짝 반등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불안한 심리가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바닥권 종목이 안전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국전약품이나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내비치고는 있어서 너무 지금 바이오의 화랑이 다시 왔나라고 생각하기엔 좀 이르고 단기적인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은 제가 예상컨대 물려 있으시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톡방에서도 바이오주를 뭐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치매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미래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대응 방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계속 있었던 이슈기도 해요. 민영화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YTN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YTN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어떤 이슈였는지 살펴볼게요.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를 발표했던 하나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인수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입 은행이 최대 주주라서 사실은 공기업인데 지금 하나 측이 한국항공우주 측이랑 뭐 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민영화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리고 미래 먹거리는 뭘까 사업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민영화 키워드라는 이 부분이 한국항공우주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YTN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이 직접 지분 매각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민영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어요. 거기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국경제TV가 지분을 5%로 늘리면서 이게 사전에 지금 포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 쪽에서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했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반응이었고 그로 인해서 YTN 민영화 소식으로 YTN과 또 한국항공우주 거기다 방송국 관련주들이 좀 같이 민영화에 대한 이슈에 섞이면서 좀 같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차트를 두 개밖에 띄워놓진 않았는데 지금 IMBC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 여러 종목들 방송국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고 좀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재료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 단기적 반등을 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 딱 포착이 됐어요.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나도 민영화 관련주 한 개는 좀 담고 싶다 하신다면 내일 좀 관련해서 종목 매수하실 수 있게 좀 브리핑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이슈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바이오젠의 신약 개발 이슈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르기만 하면 또 무섭게 오르는 만큼 더 무섭게 내려갈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주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감안할 타이밍을 노란톡방에서 함께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영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YTN의 움직임 살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또 기술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포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 지금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꼭 그 매수 기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필살기 섹터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이 정말 탄력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더라도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는 건 평균입니다. 단기와 초단기 안에서 평균 한 달 이내 그리고 초단기는 평균 일주일 이내에 수익을 내주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필살기 종목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지금부터는 필살기 담아가실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 필살기 섹터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좀 이제 로봇 섹터 약간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테슬라의 9월 30일이죠. 테슬라의 AI 데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 데이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 처음에 왜 로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고령화라 노동 인구에 대한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구에 대한 고령화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16.5%인데 이게 2060년까지 가면 무려 49%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곧 노동을 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GDP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52시간 또 근무제 도입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부담감,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기업에 대한 또 어려움들, 부담감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22년부터 업무 현장에서 안전성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로봇은 그러한 부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앞으로의 이런 산업들의 노동력을 대변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로봇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첨단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느낄 정도면 이 기업들은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시간에 첨단 기술은 우리 삶 속에 깊게 들어와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산업 고도화가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랑 시너지를 내거나 사람이 없어도 오히려 좀 고도화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능을 보유한 대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상, 지능이 필요한 대상이 필요해졌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게 로봇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게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 자율주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모빌리티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2023년까지 주택 단지 내에 이제 배달 로봇, 무인 배달 로봇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을 정도로 지금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고 지금은 저는 개화 단계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음으로써 로봇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정책 관련된 섹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육성하기 시작을 하면 그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 관련주도 역시 정부 정책주로 엮여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그럼 좀 본격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중에 우상향을 할 건데 현재 로봇 시장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는 32조 원이에요. 지금 근데 세계 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원래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많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의 폭발적인 이런 성장은 로봇 수요가 큰 선진국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 지금 그쪽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잘 팔리질 않아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로봇 산업들이 서비스용 로봇과 협동 로봇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업용 로봇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이런 우상향 추세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용에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변화가 되면서 또 새롭게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는 곧 로봇 관련 산업에 부응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한테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가 성장 전망됩니다. 이거는 꽤 빠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용 로봇, 협동 로봇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 자율주행 로봇, 제가 아까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의 시장은 더 큽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4%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규모에 와 있는데 산업용 로봇에 머무른 게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시장들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부 정책이다 그리고 세계 추이가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테슬라에서 AI 데이가 시작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최초 공개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아직은 안전성이 없다, 아직은 좀 불안하다, 아직은 좀 제대로 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어요. 머스크의 발언. 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우리는 시장이 커짐으로써 관련된 종목 그리고 그 주식으로 수익을 냈기도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변화를 했습니다. 불과 4년 전에는 공장 로봇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생산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고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거는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이 로봇 시장의 발달은 이렇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로봇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동차보다 오히려 테슬라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로봇 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어느 발언보다 사실 테슬라의 발언은 굉장히 셌고 실제로
그 말한 대로의 이런 사업들을 선두주자로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로봇 쪽의 이런 움직임이 좀 본격화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ETF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로봇 ETF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자산운용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로봇 ETF가 출시가 된다면 출시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수급으로 이어져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활발한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정부에서도 11월에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동안 규제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풀어주고 오히려 좀 혁신적으로 로봇 사업을 부흥을 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대로 연내 안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약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대기업들도 빠르게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이번에 잼스는 12월에 출시가 되는데 내년에 줄줄이 로봇들을 많이 출시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로봇으로 선택을 했다. 로봇 TF팀도 꾸리면서 인재들도 막 영입을 했죠.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과 자금과 시간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수혜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 LG 그리고 현대에서도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서 테슬라 AI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로봇을 신성장으로 찝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국내에서 협동 로봇 쪽으로는 1위,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북미 쪽 진출해서 북미 쪽에서 수요가 나오고 또 이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두산이 지금 사실 그룹 자체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사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로봇 관련주는 숨은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에서 리쇼어링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에요.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감축법이 자국의 기업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이 리쇼어링이 확대가 되면 리쇼어링 시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로봇에 대한 수요, 산업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몇 년 동안 큰 폭의 성장이 없었던 북미 로봇 주문량이 유의미한 이런 변화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출 본격화에 이어서 지금 북미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이 이래서 이랬구나,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관련주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보행 로봇 플랫폼 등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종 로봇 이죠. 예, 휴보를 개발을 했고 이게 세계 로봇 대회에서 실제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협동 로봇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에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대응이 빠르다 보니까 빠른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업은 이쪽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진국들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군사용 로봇에 대한 수요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군사용으로 활용이 또 가능한 로봇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이슈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좀 눌렸다가도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잘 타고 가다가 시장이 세게 밀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갔다가 다시 종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때 들어왔던 수급과 탄력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좋은 가격대, 오히려 눌렸다가 좀 이런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 좋은 가격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에서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SPG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SPG는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식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나라 특성상 빠른 AS가 가능하다. 그 대응이 강점이고 2023년부터는 일본의 감속기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센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장점이 부각이 돼서 본격적으로 물량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미국 공작기계 업체양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통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시원하게 정말 쭉 밀어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잠깐 이렇게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역시나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가면 오히려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좀 유명하죠.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판매를 한다. 이 감속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로봇 생산 원가 중에 무려 4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이 감속기가. 그리고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를 예비를 하고 또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서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유증을 통해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캐파 증설을 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수주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 기업이 아마 돈을 투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고 지금 해외양 다이나믹셀 매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023년부터 정밀 감속기의 매출 본격화가 가능하고요.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제 특례까지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공통점. 2023년 내년부터 해외 매출 좋아질 거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우리 보시면 내년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최근에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좀 답답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로봇주들 간다라고 한다면 아직 시세 분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여기까지 눌릴 수는 있겠지만 눌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상승 추세 딱 나올 때 그때 큰 수익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로 로봇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사회적인 배경, 또 정책 모멘텀, 여기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업황, 또 국내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인플레 감축법 안에서 리쇼어링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거 이렇게 무궁무진한 모멘텀들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투자를 위해서 든든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로보티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도 참 좋다라고 하셨지만 필살기 종목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강력합니다. 제가 항상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정말 깨끗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감속기 사업을 영위하는, 제가 감속기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감속기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승강기용 감속기 매출 비중은 무려 88%에 달하고요. 국내 1위 승강기용 감속기 업체이기도 해요. 근데 승강기용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조용 로봇 그리고 풍력 발전기용 감속기에도 사업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고요.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 수요에 따른 정말 직접적인 그런 수혜가 전망이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예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인데 보통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 대비해서 밑으로 빠지면 공모가 이상으로 탄력이 나와주는 경우가 거의 신규 상장주 100종목 중에서 80% 이상은 됩니다. 제가 다 해본 결과,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랬는데 로봇주고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 30% 이상, 지금 한 30% 이상 밀려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나와줄 수 있는 구간 30에서 50%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을 지지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밀렸고 로봇주들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1선 지지 깨지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 종목 보고 차트를 당겨보시고 이미 너무 고가권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소입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정말 재료도 좋지만 지금 감속기 관련된 재료도 좋지만 차트상으로 추세적으로도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종목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필살기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두 번째 종목은 더욱더 강력한데 오늘 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은 아쉽지만 제가 톡방에서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공략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강력한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도 필살기 섹터로 소개해 주셨던 로봇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수매도 타점을 전문가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쉽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좌에 또 그만큼의 수익이 쌓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적인 부분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선물을 하나 더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 주셨던 로봇 섹터 종목도 너무 좋지만 하나 더 강력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 꼭 하나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또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종목을 매수할 때 또 매도할 때 매수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엄선해 오신 종목인 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그냥 담으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 주시는 신호로 또 종목들 담으시고 또 완벽한 수익 실현까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